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통일 예언 그 두 번째 시간 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한동석입니다. 이 한동석이라는 분은 1911년에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196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고향에서 나오다시피 이북 출신이시고 남쪽으로 넘어오셔서 부산에서 한의원을 이제 개원했고 이후에 그 한의원을 서울 인사동으로 이제 옮기셔서 제법 명의로 이름을 떨치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동양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이분이 인생에서 결혼을 좀 여러 번 하시는데 이런 시기에 부인이 이제 큰 질환 병환으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사망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당시 이재마 선생의 아마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부인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동양학, 한의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인사동에서 한의원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으시고 본격적으로 동양학을 공부하게 되셔서 일가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 한동석이라는 이름이 낯서실 텐데 이분이 아직까지 그 이름을 저희들한테 남기시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이죠. 한동석 선생이 이제 쓰신 책인데 1966년에 출간됐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50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고 이제 원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좀 한글로 순화시켜서 대중들의 접근성을 좀 개선한 그런 버전입니다. 이 책의 주요 이제 독자들은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과 그 선생님 분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동석이 이 책의 우주 변화의 원리, 그 원리로서 음양오행, 즉 오행, 목화토금수죠, 아시죠? 목화토금수에 운행하는 방식인 오운육기를 그 원리로서 이분이 설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 동양의학에서 인간의 오장육부라고 하죠. 즉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방식이 오운육기입니다. 즉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과 같고 저희 지구가 돌아가는 방식과 저희 인체가 돌아가는 방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오운육기고 말씀드렸다시피 오운육기는 음양오행이 지구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양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오운육기의 개론수로서 많이들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학의 뿌리가 음양오행에서 나오고 그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가지가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동양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동양학이 예전보다는 그 지위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나 아직 많은 분들한테는 좀 낯설고 오래된 느낌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역시나 그 서양 과학을 좀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동양학이 낯설기는 매한가지였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운육기,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들이 일월 화수 목금 토죠. 일주일이 일월 해와 달 양음 음양입니다. 그 다음 화수 목금 토 오행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일주일이 음양오행을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 음양오행이 이렇게 바뀌면서 되는 거죠. 또 하나 저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는 부분이 저희 태극기. 태극이 곧 음양의 조화이 아니겠습니까? 음과 양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태극이 제 국기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4개의 궤가 있습니다. 그 궤는 슈에게 나오는 궤, 기본 궤 4개죠. 궤 중에 4개입니다. 즉, 이 태극기는 주역입니다. 주역의 상징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과 뿌리가 멀다. 유교 문화권 속에서 아직 국기에,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동양학의 핵심 원리를 박아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복잡한 원리죠. 또 하나가 천간지지. 여러분 육식갑자 아실 겁니다.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어우러져서 조합을 60개의 조합을 만들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네. 천간 10개지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입니다. 5가지 오행이 짝으로 들어있습니다. 5가지 오행이, 예, 목이 2가지, 그 다음 화가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5 곱하기 2, 오행 곱하기 1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짝은 그 안에서 각각 양음으로도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은 그 10가지가 차례차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땅의 기운은 12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죠. 지구는 우주와는 달리 편협한 곳이라 기운이 약간 불균형해서 양의 기운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의 기운인 화, 목화, 토금수에서 화, 불을 뜻하는 화가 한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쌍이 아니라 6쌍이 들어있죠. 그래서 12개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천간과 6가지 지지가 어울리면서 유식갑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주명리학에서도 그대로 쓰이죠. 사주명리학 8글자 연, 월, 일, 시까지 그 사이클의 흐름을 적용시켜서 사주팔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보고 여러분 사주 8자 중에서 오행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사주명리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예. 자, 제가 뭐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동석이 아까 보여드린 이 책에서는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왠지 이분이 저희 동양학계의 숨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동양학의 핵심을 나만 이해, 많은 동양학의 고수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나만 이해하고 나만 듣고 나만 깨우치면 되는 것.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이 서양 과학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동양학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분은 과감히 자기가 깨우친 내용을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는 독보적이시죠, 아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숨은 거물이시기 때문에 동양학을 전공하는 어떤 대학의 한 대학원생이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서 그걸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통해서 60년대 당시에 그 한동석이 남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예언으로 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이제 먼저 언급드려 볼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언급입니다. 내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죠. 아마 이 당시에 한동석이 이 예언을 했을 때는 62년도에 5.16 혁명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전 혁명으로 불렀고,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집권한 지가 집권 초기 이전 시절일 겁니다. 그때 한동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객사할 것이다. 2사람 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객사를 하고 나면은 민간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부도 아니고 민간 정부도 아닌 상태로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정권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도 이분이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북한은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된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흡수 통일은 아니다. 전쟁은 없다. 통일이 되기 전에 남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 혼란에 대한 내용은 사회 각처, 종교라든지 사회 각 요소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것이 그 혼란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한동석이 언급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남쪽과 북쪽이 8대2의 지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 8대2라는 것이 영향력일 테죠. 그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경제력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근데 이 예언이 60년대에 만들어졌던 걸 감안하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지금 봐서는 8대2 그거밖에 안 돼. 남한이 뭐 9.9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석이 살았던 60년대에는 저희 남한의 경제가 북한의 경제만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빈국 중에 하나였죠. 저희가 북한과 경제 규모가 아마 비슷해진 게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희가 북한을 조금씩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8대2라고 남한의 지분을 8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한 50년 이후의 세상에서는 남한이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에 비해서는. 그런 예언을 포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0년대 박정희 내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물론 그 부인은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뜹니다만은 역시 객사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79년에 사망합니다. 근데 한동석은 1966년에 이미 죽었죠. 그래서 지금은 둘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한동석이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당연히 엄연한 미래의 일이고,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군인 출신 지도자의 운명을 그래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이 정도까지가 아마 한동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남북한의 통일 시기에 대해서 한동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한 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권, 저런 정권, 그리고 이런 정권끼리 만나서 힘을 합치면 통일의 기반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들로 대충 유추해 봤을 때 2000년 초에서 2030, 40년 사이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탄어 제 1편에서 말씀드린 탄어의 예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작성할, 만들어 볼 동영상의 그 주인공도 또 겹치는, 그런 시기적으로 겹치는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한동석 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